아니 저 옆반에서 한 거야. 아 그런 거? 옆반 거야 옆반 거. 아니면 여기 아니에요? 옆방이 중간이잖아 바보야. 저 반이요 저 반. 저 반. 응. 일단 그 테스트 본 거 좀 하나봐라. 이 정도 이렇게 쉬운 문제인데 틀리면은 뛰어내려야 돼. 근데 봐봐. 잘못했어요. 띄워드릴게요. 창문이 어딘가요? 아이고 아이고 어리야. 많이 화가 나실 분인가 잘못했어요. 다음에 더 잘해볼게요. 오케이. 근데 원래 너무 많이 쓰는 B. B다 B. 아싸 갔다. 뭐야 이거? 그럼 A였었네? 틀렸어. 투스데이 몇이야? 땡. 왜 깜짝이야? 야 족발 쳐봐. 족발 아니에요. 과일이에요. 근데 땡이 채점 안 해? 안 했어? 좀 어디? 어떻게 채점하냐고? 틀리면 X 표시하면 되고요. 맞으면 동그라미. 아 채점지 있어 따로. 채점지 있어. 받으면 돼요. 그 저기 앞에 AT 쌤 있잖아. 접시를 보면은 그래서 A 쌤이 어디 있어? 안 계시면은 이 파일이 있거든. 파일. 그 파일에 이제 너네 우리 반 이제 이름 써 있는 파일이 있어. 중2 TTR1 반이라고. 여기 같이 껴 있어. 그거 안 줬어? 아니 자습실 앞에 있다고 아가씨야. 여기 옆에 있다고 왔을 거 아니야. 그 자습실 앞에 보면은 이렇게 널려 있어. 이렇게 앞에 책상에 보면은 파란색 파일이 있어 이렇게. 아니 여기 있다고 옆에 뭘 자꾸 어디야? 여기 옆에 강의실에 있다고 여기 자습실에 거기에 있는데 테스트를 다 보고 나면은 이제 거기에서 이제 답지를 빼갖고 그거 보고 채점하면 된다. 아니 여기 옆이 자습실이에요. 자습실에 맨 앞에 있다니까. 아니 계속 얘기했잖아. 한 3번 얘기했잖아. 녹화한 거 들려줄게. 녹화하는 거예요? 녹화하는 중이에요. 이거 녹화하고 있어? 여기 써 오 있잖아. 마이 페이스. 오 마이 갓. 쌤이 그랬잖아. 네 뚝배기 본다고. 이게 누가 봐? 보지 않을까? 되지 않을까? 니네 부모님한테 보내드리려고요. 그냥. 진짜? 이렇게 우리 아들 딸이 개판 치면서 수업 듣고 있구나 하는 걸 좀 보여주려고. 그렇게 할것 같은데. 맨날 올리지 않아요 유튜브? 네 맨날 올려요. 그래서 서머니 뚝배기 본다. 이 뒤통수 보여요. 정신 사나워. 자 보자. 여기 반에 들어오면은 내가 한 3년 늙고 시작하는 것 같아. 자 보자. 아마 미니쌤도 비슷한 말을 하실 것 같은데. 자 한번 봅시다. 엄청 쉽죠? 어법상 어색한 거를 고쳐 써라. 단 올바르면 동그라미 표시하고. 자 봅시다. 첫 번째. Please get this shirt packaging. 자 얘가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가 동사고 목적어고 목적격 보어거든. 오형식 구조야. 여기서 get을 얻다라고 해석하면 초딩이죠. 그래서 여기서의 get은 뭐뭐 하게 하다라는 뜻이야. 사역동사랑 비슷한 녀석이야. 그래서 이 셔츠가 포장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래서 그럼 셔츠 입장에서는 포장하는 게 아니라 포장이 되는 거니까 패키지드가 맞는 거겠죠. 됐니?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 I wrote down the names of the people invited to the party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여기겠죠, 여기. 그래서 요 덩어리가 앞에 나와 있는 이 people을 꾸며주는 건데 이 사람들이 초대를 하는 게 아니라 초대를 받는다라고 보는 게 맞겠지. 선생님, 사람들이 초대할 수도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여기 파티에라고 나와 있고 이 invite 뒤에 목적어가 안 나와 있어요. 목적어가 없다라는 거는 뭘 써야 된다? 수동태를 써야 된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알 수 있지. 그래서 invited는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거 아마 틀린 사람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겉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 It is Sunday. 일요일이래. More shops were closed. 대부분의
가게가 문을 닫았대. 오, 그럴듯해 보이죠? 틀렸어요. 자, 이거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의외로 고난도 문제입니다. 잘 보시면요. 여기에 동사 나와 있지? 여기에 동사 나와 있지? 자, 이 동사랑 이 동사를 이제 연결해야 돼. 그럼 뭘 쓸 거야? 뭘 써야 돼? 이씨 뭐야? 니네가 이러고도 알바니야? 이 자식들아? 어? 동사 두 개를 쓸 수 있어 없어 한 문장에서?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쓰려면 뭔가 연결할 말이 필요할 거 아니야? 연결할 말. 접속사나 아니면 관계사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야. 접속사나 관계사 이런 게 필요하다고.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접속사가 안 나와 있잖아. 보면은.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문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너네가. 알겠지? 자, 그럼 봤을 때 우리가 해석을 좀 해보면 일요일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게가 문을 닫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적절하죠. 그렇죠? 일요일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게가 문 닫았다. 그래서 그럼 여기에서 때문에 해당되는 as라던가 아니면 뭐 because라든가 또는 그렇죠 since라든가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되겠죠. 접속사를 써서 요 동사와 요 동사를 연결해 주거나. 근데 안타깝게도 여기서 접속사만 쓴다고 해서 정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제가 안 맞아요. 시제가 여기는 과거형인데 여기는 현재형이야.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접속사를 쓸 거면 여기 있는 시제도 was라는 형태로 고쳐줘야 된다는 거야. 됐어? 만약에 이렇게 할 거라면. 아니면 분사구문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지우고 ing. 그래서 being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안타깝게도 it이라는 놈은 지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 있는 it과 여기 있는 가게는 서로 다른 주어잖아. 주어가 다르기 때문에 it은 냅둬야 됩니다. 그래서 it being Sunday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됐어? 그래서 이 3번은 틀렸다. 좀 고난도 문제였어요. 이거는요. 맞춘 사람 손. 오. 자, 다음 거 볼게요. 그렇구나.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은 It was a nice spring day with the sun shining brightly. 자, 여기서 보면 여기 with 부분 나와 있는데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with 분사 구문이야. 그래서 with 나오고 뒤에 the sun이라는 명사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ing가 나왔어. 그럼 이 ing가 맞는가 pp가 맞는가 이거를 이제 물어보는 문제겠죠. 자, 햇빛이 밝게 빛나면서 라는 거잖아. 그럼 햇빛이 지가 빛나는 거니까 당연히 능동형인 ing를 써야겠죠. 하나 더 이유를 말하자면 이 shine이라는 동사는요, 동사로서 우리가 자동사로서 빛나다, 또는 뭐 비추다 이런 뜻인데요. 얘가 자동사이기 때문에 역시나 수동태를 쓸 수 없다. 지난번에 배웠던 겁니다. shine은 pp형을 어떻게 쓸까요? shine도 아닙니다, 참고로. shine도 아니야. shine드라고 하면 싫어. Sean이라고 해요. Sean. 됐어요? 이게 pp형이에요. 참고로. shine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 넘어가겠습니다. 5번 보시면 having been entered high school a year early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보시면 이거 좀 지울게요. 요 부분이 이제 잘못됐어요. 요 부분 써놨다시피. 자, 일단은 빈 pp니까 지금 요 부분은 수동태죠. 그렇죠? 자, 요 분사 부문의 주어를 찾아보면 she입니다. she. 자, 그러면 그녀가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거지 들어가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동태를 쓰면 땡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하나 더 말하자면 뒤에 highschool이라는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역시나 여기에는 능동태를 써야 맞다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be만 없애버리면 되겠죠? having pp 형태로. 그래서 능동형인 having entered가 정답이 된다. 이해되니 이거?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갈게요. 자, 영작이죠? 너무 쉬웠죠? 그치? 얘들아? 자, 1번부터 볼게요. 그녀가 라디오를 켜놓은 채로 TV를 보았다. 그래서 여기서 with 분사구문을 쓰라고 또 친절하게 써주셨죠? 제가요. 자, 그래서 보자면 그녀가 TV를 봤다. 이건 너무 쉽고요. with 분사구문. 라디오를 켜놓은 채로. 자, 라디오 입장에서는 켜는 거야? 켜지는 거야? 켜지는 거야. 그러니까 the radio turned on. 됐어요?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두 번째, 너는 네 뒤에 숨어있는 땅콩아를 알고 있냐? 이렇게 나와 있어. 자, 그래서 do you know the boy? 너는 그 자식을 알고 있느냐? 어떤 자식이야? hiding behind you. 여기서 ing형을 쓴 이유는 그 소년이 숨는 거니까, 지가 하는 거니까 ing형을 쓴 겁니다. 숨겨진 게 아니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솔직히 말해서
자, 이거는 우리 독립분사 구문이라고 해서 따로 암기해라 라고 했던 녀석입니다. Frankly speaking, 솔직히 말해서 이 부분이 조금 영작하기 어려웠을 수 있어요. 그래서 힌트 단어를 일부러 좀 많이 줬습니다. 자, 너는 내게 그런 말할 자격이 없다. You have, 너는 가지고 있다인데 no right. 이 right가 자격 또는 권리 이런 뜻이죠. 그럼 너는 없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권리가 없다, 자격이 없다 이런 거죠. 어떤 자격이냐? To say that, 그것을 말할 자격 이렇게 되는 겁니다. To me, 나에게. 솔직히 말해서 너는 나한테 그런 말 할 자격 없어. 아니 해석한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네. 됐죠? 자, 그래서 1 테스트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자, 분사 파트 다 봤으니까 우리 이제 다음 파트로 넘어가야겠죠? 다음 챕터로 갑시다. 아, 토비드야. 아, 싫다. 그래서 선생님이랑 지금 작성할 것 같아요. 다섯 번까지는 아니고 한 4번은 한 것 같아요. 근데 상준이랑 성은이랑 예원이 같은 경우는 이게 어쩌다 보니까 어쩐지 모르겠는데 이 비교구문 할 때만 뭔가 나랑 수업한 것 같아요. 너네 씨 장갑 좀 그만 뜯어 이 자식아. 왜 자꾸 맨날 당구장갑 만들고 있어. 뭐 내일한테 봐도? 자, 보겠습니다. 책은 94쪽 펴주시면 되겠고요. 챕터 7입니다. 그래서 비교 볼게요. 사실 이제 이 정도 내가 설명했으면 상준이랑 예원이랑 성은이는 내가 어떤 순서로 설명할 것까지도 외워야 돼. 그치? 재밌었어요. 자, 비교에 대해서 내가 맨 처음에 뭐부터 얘기할 것 같아요? 원급. 형준아, 뭐부터 얘기할 것 같아요, 내가? 비교부터 얘기할 때? 아, 참고로 그 여러분 그 제 수업을 좀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내가 아마 이 책 순서대로 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 책에 나와 있는 거는 어디까지나 참고용 정도고 저는 저만의 순서가 있었잖아요, 매번. 그쵸? 자, 맨 처음에 내가 뭘부터 얘기할까? 막 예원이 막 옛날 필기한 거 막 찾고 있다 막 어디다 써놨더라 하면서 그지 깽깽이더라. 자, 봅시다. 일단은 여러분 항상 이 어법을 배울 때 뭐부터 시작을 하냐면요. 이 어법이 어떤 품사에 관련된 것인가 이거부터 시작을 해야 돼. 알았지? 항상 문법을 배울 때는 이 문법이 어떤 품사에 관련된 건가.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분사는 품사가 뭐였어? 뭐야 이거 분사 다시 해야 돼? 처음부터? 뭐야 분사 품사가 뭐였어? 분사. 아니 지금까지 했잖아 이씨. 방금 테스트도 봤잖아 이 부지들아. 분사 품사 뭐야 빨리 말해. 5초 내로 말해. 형용사 또 부사. 됐어? 이 부사로 쓰일 때가 방금 전에까지 했던 분사 구문이잖아. 분사 구문. 됐어? 이런 식으로 항상 품사부터 여러분이 짚고 넘어가야 된다. 자, 비교 구문의 품사는 2개입니다. 뭘까요? 맞아요. 형용사와 부사입니다. 한 번 했다. 정부야, 정부. 그치? 자, 그래서 이 비교 구문은 형용사와 부사에 관련된 문법이다. 따라서 형용사가 문장에서 하는 역할 뭐랑 뭐야? 보어. 하나 더. 명사 수식. 됐죠? 부사가 하는 역할은? 부사가 문장에서 하는 역할. 수식어 그냥 한마디로. 됐어요? 수식어. 됐죠? 얘는 보어나 수식어 역할, 얘는 그냥 수식어 역할. 됐지? 이런 역할들을 하는 녀석들이다. 자, 그래서 이 비교라는 말을 보자면 이제 두 번째로 설명할 거. 비교라는 것 자체가 말 그대로 어떤 놈이랑 어떤 놈을 비교하는 거죠? 그죠? 그럼 대상이 몇 개? 최소 2개는 있어야겠죠. 최소 2개.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비교의 종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교 구문의 기본부터 한번 알아보자.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첫 번째, 일단은 어떤 품사인가를 다시 한번 써보자면 형용사와 부사에 관련된 녀석이다. 이게 의외로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비교 구문을 배울 때 형용사 버전에서만 많이 공부를 해요. 그것도 형용사 버전에 보어 역할 할 때만 대부분 많이 배워. 니네가 여기 95쪽에 나와 있는 문제, 이 문제들을 보면 알겠지만 실제로 거의 다 보어로 쓰였어요. 여기에 있는 이 비교 구문, 형용사 보어.
그러니까 너네한테는 이게 익숙하다 보니까 얘가 수식어로 쓰이거나 또는 이 비교 부문이 부사로 쓰이거나 이런 경우를 좀 흔하게 못 보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맨날 영장에서 이렇게 조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 역할을 다 한다는 걸 너네가 중요하게 알고 있어야 돼. 다시 한번 말하자면 이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어 역할도 한다는 점 여러분이 알고 있죠. 부사는 이제 수식어가 되겠고요. 부사가 뭐 꾸며주는 거 뭐 동사나 형용사나 부사나 문장 꾸며준다. 뭐 이거는 여러분이 알고 있을 테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 비교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저는 종류를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이 세 가지에 대한 대답을 원급, 비교급, 최상급 이렇게 하면 없애버릴 거예요. 저는 그렇게 설명 안 합니다. 자, 비교의 종류는 세 개 있어요. 내가 어떻게 설명했었는데 자 빨리 짠거 굴려봐. 아 이거 참고로 말하는데 시연이랑 지안이도 내 기억으로는 들었었어. 지안이는 확실히 들었어. 시연이 내가 잘 기억 안 난다. 지안 너도 들었었어. 자식아. 여기서 다 똑같다. 오 오케이 하나 말했어. 자 차이가 있다. 차이가 없다. 하나 더. 가장 뭐 얘 뭐 비슷했어요. 오케이. 오 성훈이 한 건 했어. 자 보세요. 우리가 이 비교라는 거는요 최소 대상이 두 개가 필요하다 했잖아. 그렇지? 자 그럼 우리가 이 대상 두 개를 갖고 비교할 때 비교할 수 있는 버전이 첫 번째 두 대상이 비슷하다. 얘랑 얘를 비교했더니 비슷하다. 두 번째 얘랑 얘랑 비교했더니 뭔가 차이가 있다. 이게 이제 두 가지 나오죠. 이거 말고는 없지. 이거 말고 둘을 비교할 때. 자 둘을 비교할 때 둘이 비슷하다랑 둘이 다르다. 이거 말고 더 있어요? 비교할 만한 게? 없잖아. 그렇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상이 둘이 아니라 대상이 셋 이상 있을 때 우리 이렇게 7명이 있을 때 우리 7명 중에서 뭐 가장 뭐뭐하다 뭐 키가 가장 크다 키가 가장 작다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자 이런 거를 말할 때 우리가 바로 비교 부문을 활용한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종류에 대해서 한번 보자면요 일단 책에 나와 있는 세 가지를 한번 써볼게요. 자 책에는 원급 비교 그 다음에 비교급을 이용한 비교 그 다음에 최상급을 이용한 비교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원급 비교는요 다른 말로 동등 비교라고도 합니다. 동등 비교. 왜냐면 동등한 거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원급 비교는 뭐다? 두 대상이 비슷함을 나타내는 걸 말합니다. 두 대상이 비슷. 자 비교급을 이용한 비교는요 두 대상이 차이가 있다. 이걸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상급 비교는 뭐랍니까? 셋 이상의 대상이죠. 셋 이상의 대상 중 어떤 녀석이 가장 뭐뭐함 이거를 나타내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최상급이죠. 됐어요? 자 그래서 비교 부문은 항상 이렇게 세 가지의 종류가 기본으로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씩 원급 비교, 비교급 비교, 최상급 비교 하나씩 기본적인 것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으로 쓸게요. 자 원급 비교부터. 자 원급 비교는 당연히 형용사나 부사의 원급을 이용해서 쓰는 형태죠. 따라서 첫 번째 형태 그리고 해석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형태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어떻게 생겼어? as 원급의 as를 쓰는 거죠. 그렇죠? 이 자리에는 형용사나 부사 다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앞뒤에 as가 있는데 자 뒤에 있는 as를 뭐뭐만큼으로 해석하면 좋겠고 앞에 있는 as는 해석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 녀석을 합쳐서 뭐뭐한 자 형용사라면 뭐뭐하게 뭐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됐나요? 형태와 해석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정문에 대해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부정문. 자, 부정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앞에다가 부정어, 이제 not을 쓰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부정어가 not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버전이 나올 수도 있어. 뭐 no가 이제 주어 자리에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never 같은 단어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책에는 not이라고 나왔지만 자, 이제 우리 레벨업 했잖아. not이라고 안 쓸게요, 쌤이. 부정어라고 쓰겠습니다. 부정어. 부정어. 자, 부정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as, 원급, as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오면 특징이 무엇이냐? 여기에 나와 있는 as를 일단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so로 바꿔 쓸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자, 부정어의 as 원급 as는 아예 다른 버전으로 바꿔 쓸 수도 있는데 잠깐 보자면 요 앞뒤에 쌤이 여기에다가 A, 요 뒤에다가 B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A는 B만큼 뭐뭐하지 않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해석을 해보자면요. 자, 그럼 이걸 우리가 다른 버전으로도 쓸 수 있는데 어떤 버전이냐? 바로 이 비교급 버전으로도 바꿔 쓸 수가 있다. 자, 비교급으로 바꾸면은 B가 주어 자리에 나오게 되고요. 이때 비교급에 than A라는 형태로도 바꿔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솔직히 말하면 쌤은 이거를 공식으로 외워본 적은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냥 자연스럽게 예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he is as smart as Tom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그는 탐만큼 똑똑하다 이런 말이죠. 엄청 쉽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부정어를 추가해 봅시다. isn't라고. 자, 그는 탐만큼 똑똑하지 않다. 그럼 탐이 한 요 정도 똑똑하고 그는 탐만큼 똑똑하지 않다 했으니까 얘가 좀 더 빡대가리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는가? 앞에 나와 있는 as를 so로 바꿔 쓸 수 있다. 따라서 he isn't so smart as Tom 이렇게 바꿔 쓸 수도 있고요. 잘 보세요. 애초에 as 원급 as 즉 동등 비교라는 건 두 대상이 비슷한 걸 말하는 거였어. 자, 처음에 내가 not을 쓰기 전에는 그는 탐만큼 똑똑하다라고 했으니까 그와 탐이 비슷하다라는 거죠, 수준이. 그렇죠? 자, 그런데 그는 탐만큼 똑똑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두 대상이 차이가 발생하네요. 자, 두 대상이 차이가 발생하면 뭐라고? 비교급을 써야 된다. 아까 얘기했지? 그러니까 비교급으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거야. 이해돼? 우리 이해돼요? 뭔 말인지? 자, 그러면 결국 둘 중에 그와 탐 중에서 누가 더 똑똑하다는 거야? 탐이 더 똑똑하다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당연히 그 말로 바꿔 쓸 수 있겠죠. Tommy is smarter than him 이런 식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겁니다. 됐어요? Tommy 그보다 더 똑똑하다. 됐어요? 참고로 말하는데 여기에서 him으로 써도 되고요, 얘들아. 여기서 he라고 써도 되고요, he is라고 써도 됩니다. 다 돼요. 다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원급 비교 및 동등 비교에 대해서 알아봤고 요게 94페이지 A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B번으로 갈게요. B번 3번에 비교급 비교입니다. 자, 비교급 비교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형태와 해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형태는 당연히 비교급을 쓰겠죠. er이나 more 붙는 애들이고요. 그 다음에 than이라는 녀석이 함께 붙죠. 따로따로 보자면 이 than은 뭐뭐보다 라고 해석하는 녀석이고 이 비교급은 더 뭐뭐한 부사라면 더 뭐뭐하게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됐나요? 자, 이어서 보자면 더워. 잠깐만, 나 이거 좀만 벗고 할게. 너무 더워 지금. 땀이 너무 나서 죽을 것 같아요. 잠깐 먹고 갈게. 미안. 나 짱구가 안 났냐? 열정적이시네요. 뭐라고? 열정적이시네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땀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 너무 더워. 자, 그래서 이제 비교급 이제 비교의 형태와 해석 간단하게 봤고, 그 다음에 얘는 부정문을 따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책에 나와 있는 비교급 강조 표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자, 비교급 강조 표현은 일단 우리가 대표적으로 even, still, far, all, much 5가지를 이제 많이 쓰죠. 해석은 훨씬이라고 하고요. 자, 그래서 5가지를 한번 써볼 건데 even, still, far, all, much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얘네 말고도 더 있어. 사실은 책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책에 안 나와 있네. 사실은 얘네 말고 원래 더 있는데 일단 중3 수준에서는 사실 요 정도만 나오기 때문에 중2, 중3 수준에선 그래서 요 정도에서 그냥 마무리를 할게요. 그래서 해석은 어떻게 한다? 훨씬으로 해석한다. 사실 근데 이거 내가 예전에 아마 그 수업 시간에 얘기한 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사실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even stiffer 어감 모치가 전부 다 훨씬이란 뜻이긴 한데요. 사실은 의미가 좀 달라요 이게. 얘네가 각각. 이거 내가 얘기한 적 있지 않냐? 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세 마리는 끄덕거리고 세 마리는 뭔지 이제 모르고 있으니까 얘기를 한번 해줄게요. 얘기 나오고 시험이랑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는데 그 예전에 이제 제가 그 아는 친구가 있는데요. 제 친구가 그 저기 지금 캐나다에 살고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캐나다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그 결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을 했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영어를 잘 못할 때였어. 근데 이제 얘가 이제 그 예비 장모님을 이제 이렇게 만나뵌 적이 있었는데 뭐 상견례는 아니었고 이제 거의 결혼 직전쯤에 한번 만나뵌 적이 있었는데 이제 얘가 아부떤답시고 이 얘기를 한 거야. 이제 장모님한테 이 장모님 훨씬 아름다우십니다. 막 어제보다 훨씬 더 아름다우십니다. 막 이렇게 이제 얘가 말을 한 거야. 그때 이제 얘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you are even more지. You are even more beautiful. 왜 이렇게 쓰기가 힘드냐? Beautiful than yesterday. 이렇게 얘기를 했어 얘가.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우리말로 해석하면은 장모님 당신은 어제보다 훨씬 더 아름다우시네요. 이렇게 얘기했어. 그리고 장모님이 빡쳤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자 이게 왜 빡쳤냐면요. 이제 아부한 걸 들켜서 빡쳤냐 그런 게 아니라 이 even이라는 표현 때문에 그래요. even이라는 표현.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이 친구가 even이 아니라 much를 썼어야 됐어. much를. 왜 그러냐면 여기서 even이라는 어감을 쓰면요 이런 어감이 돼요. 사실은 나도 몰랐어요. 이런 어감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친구가 알려줬는데 even을 쓰면은 이런 느낌이 돼요. 어제는 별로였는데 오늘은 좀 괜찮네 이런 어감. 이런 어감이래요. 이런 어감. 그러니까 어제는 그렇게 아름답다는 생각이 안 들었는데 오늘은 좀 그래도 좀 봐줄만 하네요. 약간 이렇게 되는 거야. 예비 장모님한테. 장모님 오늘은 좀 봐줄만 한데요? 얼굴 좀 봐줄만 한데요? 미친 거지? 그치? 욕 겁나 먹어가지고 이런 사건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이분이란 표현은 좀 이제 쓰기 좀 위험해. 그냥 만만한 어치 쓰는 게 제일 낫습니다. 알겠죠? 이런 거 올라주세요. 그냥 어감 때문에 그런 거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세 번째 나와 있는 더 플러스 최상급 부분을 볼게요. 4번입니다. 최상급 비교. 자, 이 녀석도 형태와 해석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최상급 비교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앞에다가 이제 이제 관사 더를 붙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더에다가 최상급을 쓰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 전치사 in 또는 전치사 of를 쓴다. 책에 이렇게 나와 있나? 책에 나와 있는지 책에는 안 나와 있네요. 보통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in 뒤에 단수명사, of 뒤에 복수명사 보통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보통 그런 경우가 많기는 해요. 많기는 해.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쌤이 이렇게 써놓을게요. 주로라는 말을 쓸게요. 주로 단수명사. 얘는 주로 복수명사가 와요. 주로.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되는가? 일단 더 최상급은 당연히 가장 뭐뭐한. 자, 부사라면 가장 뭐뭐하게.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자, 뒤에 나오는 in은 뭐뭐에서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고 of는 뭐뭐 중에서 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주로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of 뒤에 단수명사가 올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7월이 1년 중에 가장 더운 달이다. 뭐 이렇게 말할 때도 1년 중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1년. 이러니까 이땐 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복수가 오는 건 아니다라는 거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더 최상급의 that you have ever pp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볼게요. 왜 얘가 여기에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책 순서 따라가고 싶진 않지만 그냥 나와 있는 대로 쓸게요. 자, 뭐냐면요. 더 플러스 최상급을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대절이 나와 있죠. 이게 사실 순서가 조금 잘못됐어. 정확히 말하면 빠져 있는 게 있는데 더 최상급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 명사가 나와야 돼요. 더하기 명사.
명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대시 나오는 겁니다. 이때 대는 생략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 that 뒷부분에 주어, 그 다음에 have ever pp가 나오는 거예요. 주어, have ever pp 이렇게 나옵니다. 조금 어려운 말을 할 건데 이해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자, 일단은 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요 덩어리가 이 앞에 나와 있는 명사를 이렇게 꾸며주는 거야. 구성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 that의 정체가 뭐냐면 목적격 관계 대명사예요. 얘가. 그래서 주어가 해왔던 가장 뭐뭐한 것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해석을 해보자면요. 자, 여기에서 ever라는 단어는 이제껏, 여태껏 뭐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ever, 우리 have pp에 ever가 껴있으면 애초에 현재 완료의 경험의 의미가 되잖아요. 뭐뭐 해봤던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완료의 경험으로서 뭐뭐 해봤던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현재 완료의 경험이다. 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업그레이드. 요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 요 부분 쓸 때 여기 have ever people 덩어리로 다시 한번 표시할게요. 이 덩어리 있잖아. 이 덩어리는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여기 아래다 쓸게요. 첫 번째 일단 이 녀석은요 수동태로 쓰지 않습니다. 보통은 웬만하면 수동태로 쓰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90%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수동태로 쓰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능동태를 써야 되는데 이 능동태를 쓸 때도 요 PP형은 타동사만 와야 됩니다. 타동사만. 그러니까 자동사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조금 어려운 말 했는데 왜 그런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잘 들어봐요. 여기에 이 that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있어. 그러면 이 that 자체가 목적어 역할하고 있는 거죠. 맞아? 얘가 목적어죠. 그럼 뒤에는 주어와 동사가 나오겠고 목적어가 중복돼서 나오지 않겠죠. 여기 목적어가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 얘가 목적어라는 소리는 이 녀석 주어, 동사, 목적어니까 삼형식 문장이라는 소리지. 맞아? 자, 그러면 얘가 뒷부분이 목적어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겠죠. 이 that 뒷부분은요. 우리 관계대명사 할 때 배운 것처럼. 그런데 여기가 완전한 문장이 나와버렸어. 예를 들어 수동태로 쓰였어. 수동태가 나오면 얘들아 완전한 문장이라 생각하면 되거든. 그럼 수동태가 쓰이면 완전한 문장이니까 말이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1번 수동태가 안 된다라는 거야. 1차적으로 수동태를 쓰려면 전치사 같은 걸 써줘야 돼. in, of, 뭐 from 이런 단어로 끝나줘야 되고요. 불완전하게 만들어줘야 되고요. 두 번째 능동태로 써야 되면서 타동사를 써야 된다. 이건 당연한 말이지. 아니 여기에 목적어가 있는데 당연히 목적어를 받는 타동사를 써줘야 될 거야. 됐어요? 사실은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를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보통 우리가 이 최상급 비교에서 이 녀석이 어법 문제로는 잘 나오진 않아요. 어법 문제로는. 근데 뭐로 잘 나오냐면 영작으로 잘 나와. 이거 영작으로.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책에 나와 있다시피 지금까지 한 것 중 가장 뭐뭐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정확하게 쓸게요. 좀 주어가 지금까지 한 것 중 가장 뭐뭐한 명사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가장 정확한 해석이에요. 얘가 지금까지 했던 것 중 가장 뭐뭐한 명사. 됐어? 우리가 이제 좀 평상시에 좀 많이 쓰는 표현이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단어 중 가장 많이 배운 단어. 뭐 이런 거 비교 보면 제일 많이 배웠죠. 이런 것들 이런 버전으로도 쓸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94페이지에 해당되는 원급, 비교급, 최상급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재밌는 거 해야죠. 자, 여기부터가 진정한 재미잖아, 비교 부분. 그지? 자, 96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을 다 하기는 조금 힘들 거예요. 책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쭉쭉 가자면 사실 5분 컷 할 수 있어. 그냥
배수사 애즈원급 애즈는 몇 배만큼 뭐뭐한 이런 뜻이야. 됐지? 자, 애즈원급 애즈 파서블은 가능한 한 뭐뭐한이고 애즈원급 애즈 주어 캔으로 바꿔 쓸 수 있어. 그냥 말하고 건너가면 돼. 말하고 건너가면 되는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루이쌤이 아니잖아. 너무 성의였죠? 자, 5번으로 쓰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요, 저기 제목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비교 구문이라고 쓸게요, 저도.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순서 그대로 가겠습니다. 여기 왼쪽 좀 지울게. 여기 지워도 되니? 네. 여기 좀 지울게. 첫 번째는 배수사의 as 원급 as입니다. 뜻은 책에 나와 있긴 한데요. 몇 배만큼 뭐뭐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몇 배만큼 뭐뭐한. 몇 배만큼 뭐뭐한. 이렇게 되는 거죠. 얘를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바꿔 쓸 수 있는데 이 뒷부분의 as 원급 as를 다른 버전으로 써볼게요. 두 개 버전이 있는데 하나는 책에 나와 있는데 하나는 책에 안 나왔어. 그래서 두 개 버전을 다 써줄게. 자, 첫 번째는 그냥 비교급의 then을 쓰면 돼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떻게 쓰면 되냐면 이건 아마 여러분이 본 적 없을 텐데 명사를 쓰고요. 명사를 쓰고 오브를 쓸 수 있어요. 정확히는 더 명사지, 소리. 더 명사 오브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이제 뭔가 이거는 예시를 보여주면 여러분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he is 여기서 두 배라고 할게요. twice as fast as Tom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고통받는 Tom. 자, 볼게요. 자, 그는 Tom보다 두 배만큼 빠르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Tom보다 두 배만큼 빠르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요 부분만 바꾸면 된다 했죠. 자, 어떻게 바꿔라? 비교급의 then이니까 faster than으로 써주면 되겠죠? faster than. 자,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지? 그는 Tom보다 두 배 더 빠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니까. 됐죠? 자, 이거를 더 명사 오브로 어떻게 쓰면 되냐면요. 제가 결과부터 보여줄게요. 어떻게 쓰면 되냐면 the speed of 이렇게 쓸 수 있어요. the speed of. 자, 그럼 직역 한번 해볼까? 그는 탐의 두 배만큼의 속도이다. 이렇게 됐지. 됐어? 그러면 뭐야? 똑같은 말이죠. 됐니? 그러니까 여기서 명사를 쓸 때는요. 이 좀 잘 써야 되는 게 여기에서 이 fast라는 게 결국에 달리기 속도를 말하는 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속도라는 의미의 명사로 바꿔줘야 되지. 되니? 그래서 여기서 이 명사로 전환하는 게 어떤 명사를 써야 될지 조금 생각하는 게 약간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얘를 얘로 전환해라라는 문제는 절대 안 나와요. 한 번도 본 적 없어. 제가 10년 넘게 강의하면서 걱정 안 해도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나왔을 때도 역시나 얘가 비교 구문을 의미하는 거구나 정도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이 정도 여러분 해석할 수 있잖아. 다음에 두 배 속도이다.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여러분이 이해하고 넘어가셔도 충분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두 번째 as 원급 as possible 볼게요. 동그라미 2번 쓰겠습니다. 야, 이거 분필을 한 번에 다 쓰겠네. 자, 한번 볼게요. 얘는 뭐 해석은 책에 나와 있다시피 가능한 한 뭐뭐한 이렇게 해석을 하죠. 가능한 한 뭐뭐한 또는 뭐뭐하게 부사라면 이렇게 해석이 되겠고 이 뒷부분에 나와 있는 파서블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주어의 can이라는 형태로 쓸 수도 있는데 학생들이 의외로 많이 틀리는 거 과거 시제면 당연히 could로 쓸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 시제일치 항상 여러분 유념하시고요. 이 as 원급 as possible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표현이 우리가 asap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asap. as soon as possible. 진짜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as soon as possible.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니네가 영어 사전 검색하면 ASAP로 나와요. 이 줄임말로 asap이라고 해요. asap. 실제로. 그래서 이제 왜 그 해외에서 뭐 이제 어떤 회사 같은 데서 이제 이메일 같은 거 보내잖아. 예를 들어 이제 대기업에서
하청업체한테 뭐 이제 빨리 해달라 뭐 이렇게 요구하는 뭐 그런 이메일 같은 걸 보낸다. 그럼 맨 아래다가 asap을 붙여서 써요. ASAP 이렇게 딱 써갖고 보내는 거야. 최대한 빨리 해라잉 뒤질래? 막 이러면서 약간 좀 반협박 같은 아무튼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근데 종종 나오더라고요. 이 파서블을 주어 can 또는 could로 바꿔 쓰는 게 아주 가끔 나와요. 아주 가끔. 근데 학생들이 거의 다 틀리는 게 이 시제 부분을 못 맞춰서 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과거형이면 당연히 could를 써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비교급 앤 비교급 나와 있는데 사실 얘는 뭐 내가 필기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점점 더 뭐뭐한 부사라면 점점 더 뭐뭐하게 이렇게 해석하고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 우리가 비교급을 만들 때 more 붙이는 애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more interesting 이런 애들. 그럼 더 흥미로운 건데 그럼 우리가 more interesting and more interesting 이렇게 말하면 너무 빡세니까 more and more interesting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건 책에 나와 있으니까 따로 제가 작성을 하진 않겠습니다. 자, 뒤에 나와 있는 더비교급, 더비교급은 겁나 중요하죠? 이거는 별표 이렇게만 치고요. 일단 좀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2로 일단 먼저 넘어갈게요. 2에 나와 있는 건 원어부터 최상급 복수명사 가장 뭐뭐한 것들 중에 하나. 이것도 역시나 자주 나오는데 요즘에는 좀 워낙 이제 유명한 거라서 이제 선생님이 좀 학교 시험을 쉽게 낸다면은 출제할 수도 있고요. 보통 2에 나와 있는 이 녀석은요. 수일치랑 좀 연계돼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앞부분에는 원이라고 나왔는데 뒷부분에는 복수명사가 나오잖아. 그럼 요 덩어리가 주어 자리에 왔을 때 동사를 쓸 때 이제 is 쓸래, are 쓸래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는 거지. 근데 주어는 원이기 때문에 is를 써야 된다. 뭐 이런 겁니다. 복수명사가 주어가 아니라는 점. 그래서 이렇게 수일치와 연계돼서 나온다. 뭐 요 정도 제외하고는 제가 뭐 더 설명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F는 네 여러분이 너무나 좋아하는 원급과 비교급을 이용한 최상급 표현이죠. 이거는 내가 오늘 수업 시간에 못해요. 이건 오늘 수업 시간에 못하니까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더비교급 부분과 원급 비교급을 이용한 최상급 표현 있죠. 이 두 개는 다음 시간을 위해 남겨놓겠습니다. 왜냐? D와 F에 나와 있는 거 둘 다 서술형에서 단골인 녀석들이고요. 특히 D에 나와 있는 더비교급은 고등부에서도 되게 잘 나와요. 서술형으로 되게 잘 나오고요. F는 다행스럽게도 고등부에선 잘 안 나와요. 다행히도. 근데 중3 때 특히 되게 잘 나오거든요. 이거 바꿔 쓰라는 거 엄청 잘 나와요. 이거 벌써 나랑 시험 몇 번을 봤어. 이거 지난번에도 봤고 뭐 작년에도 봤고 우리 저기 성은이 상준이 저기 꼬맹이 초딩일 때도 이거 시험 봤고 이제 뭐 되게 여러 번 봤죠. 그래서 이거 원래 이제 제일 맛있는 거는 원래 나중에 먹잖아요. 그렇지? 가장 이제 맛있는 녀석을 위해서 다음으로 아껴두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어디 할 차례냐라고 물어본다면 96쪽에 D와 F부터 하면 된다고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D, F 부분 설명 끝나고 나면 이제 여러분 숙제한 부분 문제 해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숙제 말씀드리고 좀 끝내죠. 다음 시간에 첨삭도 해야 되니까 워크북이 지난번 73회까지 했었죠. 분사 파트 다 했고 오늘은 비교 구문 하면 되겠네요. 비교 구문은 94에서 요 본책 다 하면 되겠죠. 94에서 103까지요. 94에서 103쪽까지 저 103쪽 잠깐만요. 104구나 소리. 한대 잘했어. 뭐라고요? 아니 94에서 104까지 문제 풀고 그 다음에 단어 조사하고 질문할 거 체크해 오면 됩니다. 됐죠?